고용 사정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월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8년 동안 가장 낮았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표방해온 현 정부로선 초라한 성적표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게 문제고 또 어떻게 바라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경영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자 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그 증가폭이 33만 명을 웃돌 정도로 이제 순조로운 출발이었는데 2월부터는 이제 10만 명대에 머물다가 결국 지난달에는 7만 명대로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김동연 이제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이제 이 진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충격적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 분명하죠. 그동안 뭐 고용 절벽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용 뭐 쇼크다 이런 표현까지 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뭐 사실은 뭐 고용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대기업들은 그래도 그나마 꾸준히 고용을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실제로는 고용은커녕 해고가 진행 중인 그런 그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연초에는 출발이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그 내세운 목표가 32만 명 선입니다. 예. 그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일자리 추경도 벌써 2번이나 지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추경을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자리 추경마저 없었다면 이제는 실제로는 뭐 거의 해고가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진단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네.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네, 정말 고용 쇼크, 고용 대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일자리부터가 이제 무너졌다는 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직,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히 이제 일자리가 실제로 네.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해고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업종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주로 영세업체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도소매업이랄지 또는 이제 그러니까 음식점업 이런 쪽 숙박업 이런 쪽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특히 이제 해고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어서 그동안 뭐 청와대 쪽에서는 최저임금 그 급격한 인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관련성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원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서 원인을 따져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이제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감론을 말도 지금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최저임금 영향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제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계 그 동향 지표가 지난 이제 5월달에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청와대 쪽에서 그게 아니고 근로자 가구 소득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나온 그 보고서라든가 주요 지표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번에 나온 이 이제 고용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 이제 드렸듯이 그러니까 5인 미만 그런 사업장에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해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분야별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음식업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어떻게 보면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실제로 해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지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에 따라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게 지금 정권의 목표인데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겠다고 또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청와대에서. 이와 네. 관련해서는 그럼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이런 악영향이 좀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을 그건 했을 경우의 얘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그러니까 10% 이상 최저임금을 이제 급속히 또 추가로 인상하게 되면 아마 그 영세업체들 중에는 문 닫는 폐업하는 업체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길거리 다녀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IMF 구제금융 그 직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임대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폐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나마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청년 실업률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확히 1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5%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지금 평균 실업률에 대비하더라도 3배나 높은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OECD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유럽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실업률이 많이 발생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조차도 최근에는 실업률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청년 실업률이 좀 회복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어떤 들어가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교적 이제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도 이제는 거의 고갈되는 그런 그 국면. 현실,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지금 냉엄한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희망 섞인 청사진을 그리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청와대도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이제 급한 김에 그러니까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재정 투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좀 이제 창출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좀 많이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대증요법이라는 거죠. 증상을 잠시 완화시켜 줄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법은 역시 제조업을 지금 다시 살리는 거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에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혁신 성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제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지금 주요국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뭐 독일,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조업이 살아나면 파생해서 또 관련한 그 서비스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장 주변에 뭐 식당들이 잘 된다거나 또 공장이 있는 단지, 산업단지가 있는 그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급해서 서비스 분야도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함께 이제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미국이나 지금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좀 빨리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조업을 빨리 살리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몇 년간 또 우리나라가 조선업, 뭐 해운업 하면서 중공업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최근엔 영향도 또 이제 건설업까지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이런 지금 고용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걸로 아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본질까지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증요법에 이제 주력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업종별로 또 계층별로 이제 특히 이제 타격이 많이 있는 그런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비정규직이 이제 많이 있는 분야에 이제 조금 더 재정 투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분야별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음식점업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 일단은 재정을 추가로 좀 투입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언발의 그 오줌 누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빨리 그 제조업 복구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경제단체 쪽에서 그래서 빨리 규제 완화해달라고 지금 이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 완화 쪽에도 빨리 속도를 좀 붙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이 되겠죠. 당장 예산만 쏟아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이 고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좀 해법을 제시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어찌됐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대증요법,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빨리 혁신 성장 쪽으로 속도를 좀 붙여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미국, 일본, 독일을 말씀드렸는데 이쪽의 제조업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보면 그야말로 공장 리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하고 ICT 분야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그것이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모델을 빨리 연구해서 빨리 지금 국내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한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용 문제 정말 현명한 대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